안녕하세요. 모두가 취업하는 그날까지 취업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전해드리는 모두의 채용 톡톡 진현지입니다. 오늘은 현대 오일터미널의 채용 소식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HR 전반 페이롤 부문에 2023년 상반기 대졸 신입 경력직을 모집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입사 지원은 온라인을 통해 가능하고요. 접수 마감은 2월 5일 밤 11시 59분까지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모두의 채용 톡톡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 전국 일자리 톡톡입니다. 네, 오늘은 대구 지역으로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황정덕 주무관님 연결합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황정덕입니다. 네, 오늘 준비하신 채용 소식 전해주시죠. 네, 이번 주 소개해드릴 첫 번째 구인 정보는 대구광역시 북구 검단로에 소재한 커튼 및 다이캐스팅 제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KB일메탈에서 영상 디자이너 및 온라인 광고 직원 1명을 모집합니다. 학력무관 경력 1년 이상으로 직무 내용으로는 SNS를 통한 제품 홍보, 광고 영상, 포스터 등 편집 관리, 홈페이지 관리, 간단한 제품 디자인 등이며 주 5일 근무로 08시 30분에서 18시까지이며 월급에는 240만 원 이상으로 경력에 따라 임금 조정 협의 가능하며 별도 상여 200% 지급이 됩니다. 마감 접수일은 2월 10일 금요일까지이며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이력서, 자기소개서, 포트폴리오를 워크넷으로 입사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식회사 KB메탈에서 영상 디자이너 및 온라인 광고 직원 1명을 모집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학력은 무관하지만 경력 1년 이상자를 원한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무관님 다음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두 번째 구인 정보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기로에 소재한 일반 화물 자동차 운송업체인 주식회사 천일 L&D에서 자동차 부품 유통 해외 영업직 1명을 모집합니다. 학력은 무관, 경력은 3년 이상으로 직무 내용으로는 자동차 부품 해외 영업, 국내 고객사 관리, 재고 관리 등이며 영어 능통자를 우대합니다. 주 5일 근무로 1일 근무 시간은 08시 30분에서 18시 30분까지이며 월급에는 260에서 300만 원 사이로 면접 후 경력 및 업무 수행 능력에 따라 급여 협의 가능하며 마감 접수일은 채용시까지이며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이력서, 자기소개서, 경력증명서를 첨부하여 워크넷으로 입사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식회사 천일 L&D에서 해외 영업직 1명을 모집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학력은 무관하지만 경력 3년 이상자를 원한다고 하고요. 영어 능통자는 우대한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대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황정덕 주무관님이었습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국 일자리 톡톡 다음은 경기도 지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원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이연자 주무관님 연결합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원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이연자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채용 소식 준비하셨나요? 네, 이번 주 소개해드릴 구인 업체는 수원시 영통구에 위치한 주식회사 대형 파워 펌프입니다. 산업용 펌프를 제조하는 업체로 영업부 직원 2명을 모집합니다. 주 업무로는 산업용 펌프를 납품하는 건설사 거래처를 관리하는 업무로 학력과 경력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합니다. 산업용 펌프 영업직 경력자와 차량 보유자를 우대하고 있으며 근무 형태를 살펴보면 주 5일에 근무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하고 급여는 연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면접 시 급여 협의할 수 있습니다. 접수 마감일은 2월 10일까지이니 관심 있으신 구직자분들은 워크넷 구인 정보를 확인하여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준비해 워크넷 입사 지원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주식회사 대형 파워 펌프에서 영업부 직원 2명을 모집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학력과 경력은 모두 무관하게 지원 가능하고요. 산업용 펌프 영업직 경력자와 차량 소유주자는 우대한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무관님 다음 소식도 전해주시죠.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구인 업체는 화성시 마도면에 위치한 주식회사 솔루에타입니다. 전자파 차단 부품 소재를 개발하는 업체로 출하 검사원 2명을 모집합니다.
테이프 제품 외관과 특성 출하 검사, 신뢰성 테스트 및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업무로 학력과 경력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합니다. 워드와 프레젠테이션 프로그램 활용 가능자를 우대하고 있으며 주 5일에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고 급여는 연 3,200만 원에서 3,360만 원입니다. 접수 마감일은 채용 시까지이니 관심 있으신 구직자분들은 워크넷 구인 정보를 확인하여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준비해 이메일이나 워크넷 입사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 솔루에타에서 출하 검사원 2명을 모집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학력과 경력은 모두 무관하게 지원 가능하고요. 워드 및 프레젠테이션 프로그램 활용 가능자는 우대한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원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이연자 주무관님이었습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전국 곳곳의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전국 일자리 톡톡. 이번에 연결할 지역은 충북 지역입니다. 청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최원호 주무관님 연결합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최원호입니다. 네, 오늘 준비하신 채용 소식 전해주시죠. 이번 주 소개해드릴 구인사업장은 주 청도입니다. 청주시 오창읍에 소재한 프렉소 인쇄판 제조업체로 골판지 상자, 프리프린팅 인쇄판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현재 제품 납품 및 거래처 관리 업무를 담당할 납품 영업 관리원 2명을 모집하고 있고요. 학력은 고졸에서 대졸까지고요. 경력은 무관합니다. 근무 형태는 주 5일 주간 근무이며 근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입니다. 급여는 연 3천만 원 정도고요. 복리후생으로 건강검진, 여름 휴가, 경주 휴가, 명절 선물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접수 마감은 2월 10일까지니까 입사를 희망하시는 구직자분들은 워크넷 구인 정보를 확인해 주시고요.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준비하셔서 워크넷에서 입사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식회사 청도에서 납품 영업관리원 2명을 모집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학력은 고졸 이상으로 경력은 무관하게 지원 가능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무관님 다음 소식도 전해주시죠.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구인사업장은 삼성산소주입니다. 청주시 강내면에 소재한 산업용 가스 제조업체이고요. 현재 산업용 가스 제조 및 납품 운송 업무를 담당할 납품기사 2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학력과 경력은 모두 무관하고요. 대형 면허 소지자 및 관련 경력자는 우대하고 있습니다. 근무 형태는 주 5일 주간 근무이며 근무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급여는 연 3,300만 원에서 3,600만 원 정도고요. 복리후생으로 자녀 학자금, 직원 대출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접수 마감은 채용 시까지니까 입사를 희망하시는 구직자분들은 워크넷 구인 정보를 확인해 주시고요. 이력서를 준비하셔서 방문, 텍스, 워크넷 등 편하신 방법으로 입사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삼성 삼소 주식회사에서 납품기사 2명을 모집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학력과 경력 모두 무관하게 지원 가능하고요. 대학면허 소지자 및 관련 경력자는 우대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청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최원호 주무관님이었습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전국 일자리 톡톡 함께 하셨고요. 이어서 나만 알고 싶은 취업 전략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비밀노트 톡톡 이어집니다. 톡톡. 세상 모든 취업 이야기 비밀노트 톡톡. 오늘은 트러스턴 컨설팅의 차재원 강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쌤 벌써 2월이 됐습니다. 네. 날씨도 추위가 주춤하는 게 이렇게 우리의 만둣국이 좀 멀어져가는 느낌이 드는데요. 맞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가까워지고 않습니까? 있고요. 네. 만둣국은 원래 3월에 먹어야 됩니다. 맞아요? 이렇게 정말 레알 추울 때는 좀 꺼려지게 아. 되고요. 오히려 좀 꽃샘추위가 올 때 그때 먹으면 좋고 네. 이런 만둣국은 그냥 만둣국만 먹으면 안 되겠죠. 만둣국에 네. 반주를 곁들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데 어, 뭐 술을 네. 그렇게 좋아하시진 않을 것 같으니까 저 혼자 먹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슬만 네. 그래요? 죄송합니다. 아직 드시나 보네요. 네. 방송에 맞게 진행을 해주시죠. 네, 사실 요즘 채용 비수기잖아요. 네. 그럼에도 눈에 띄는 채용 기업이 있어서 오늘 한 걸음에 가져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대본 소화율이 높은 우리 MC 연진님의 어떤 취향에 맞게 이슬에 맞게 네. 하이트 진로의 채용 연계형 인턴십 채용 소식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하이트 진로는 뭐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친근해하는 기업이죠. 소주는 역시 만두국이죠, 쌤? 그렇죠. 네. 이 회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실까요? 예, 저희 방송에 취지가 있으니까 네. 바로 기업 소개로 들어가야 될 것 알겠습니다. 같아요. 사실 여러분들은 아실진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의 주류 시장의 그 규모가 9조 원입니다. 출고가 기준으로 9조 원인데 그중에 3조 원 정도를 차지하는 게 소주고 그다음에 네. 맥주죠. 이 두 가지 시장의 1위 업체로 군림하고 있는 게 바로 하이트 진로입니다. 1924년에 설립된 소주 회사 진로와 33년에 창업한 조선 맥주가 2011년에 합병을 해서 등장을 한 회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국내 최초 비열 처리 맥주 하이트로 맥주업계 1위를 차지하고 회사 사명도 하이트 맥주로 바꾼 조선 맥주가 위시한 맥주 사업과 그리고 하이트 진로, 전통의 진로, 참이슬, 그리고 진로이즈 100으로 대변되는 소주 시장의 대표 브랜드 강자 이 두 개 사업 부문을 메인으로 돕고 있는 곳이 바로 네. 하이트 진로입니다. 사실 뭐 많은 분들께서 생각하시기에 주류 사업을 하는 회사이니까 어느 정도 조금은 한정된 범위의 일만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회사 차원에서는 다양한 영업과 마케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재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코로나 팬데믹만 하더라도 오히려 좀 뭐랄까요, 이런 맥주와 소주에 대한 소화율이 줄진 않을까 싶었지만 혼술 문화가 더 본격화되면서 인기를 끊었고요. 네. 엔데믹이 되면 좀 어떻게 되나 싶지만 좀 엔데믹 이후에 지역 상권 기반의 어떤 마케팅이라든지 행사, 축제들이 다시 또 붐을 일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의 마케팅과 영업 인력들이 더 많이 필요하고 있는 그런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정체되어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지만 현재보다 미래에 더 많은 희망이 있고 가능성이 있는 산업군의 대표 주자 하이트 진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하이트 진로에 지원하시는 분들이 좀 알아두면 좋을 만한 현황이나 뭐 그밖에 추가적으로 좀 소개해 주실 사항 같은 게 있을까요? 이제 아무래도 여기 지원하시는 분들이 테라의 매출액을 갖고 이제 네.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기사를 보면 작년 9월 기준으로 누적 판매량이 2019년도 출시 이후에 32억 병이 팔렸다. 이게 1초당 29병이 팔렸다고 합니다. 글쎄요, 저희는 뭐 하여튼 네. 뭐 그런 느낌이 저희는 소주파니까 어쨌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단순히 그냥 어떤 마케팅을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매체에만 노출을 하는 광고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채용에 나와 있는 이런 영업 그리고 마케팅 인력들에 대한 많은 투자와 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 아닐까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주목해 봐야 되는 건 스타트업 생태계에 발을 디뎠다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2018년도에 더 벤처스와 협약을 맺고 스타트업 생태계에 16개의 스타트업에 수년간 투자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옴니아트라는 곳에 지분 투자 계약을 했다는 점이 특이한 부분입니다. 예술가의 예술 작업, 캐릭터, 기업 로고 등 시각의 IP들을 바탕으로 의류나 가방, 잡화 부분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이미지를 견합한 커스터마이즈한 제품군들을 좀 소량으로 주문 제작으로 론칭을 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두꺼비를 활용한 진로 컬렉션을 탄생시켜서 후드티라든지 뭐 굿즈, 뭐 기타 뭐 텀블러에 들어가는 뭐 박혀야 되는 뭐 배지나 타이틀 같은 것들 뭐 그런 좀 소소한 부분들에서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그냥 내가 지금 지원하려는 직무랑 관련이 없는 데가 아니라 확실히 회사가 다양한 시도를 통해 마케팅과 브랜딩을 강화하는 노력을 하는구나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험을 잘 보려면 이 회사에 대한 이해도가 또 필요하잖아요. 네네. 지원자분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번 채용 소식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좀 만나볼까요, 쌤? 예, 네. 준비된 화면이 있다면 화면과 함께 네. 이번에 채용이 어떻게 오픈되었는지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3년도 2월 9일 목요일 14시, 그러니까 이게 다른 회사들과 달리 오후 2시에 마감이 됩니다. 네. 뭐 서버가 밀리면은 뭐 연장이 되네 뭐 이럴 일들이 생각보다 없을 거니까 칼같이 커트될 확률이 높으니까 날짜 시간까지 감안해서 잘 접수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3개월 정규직 전환이 될 만한 인턴십 기간을 거친 후에 채용 전환에 대한 어떤 별도의 절차 후에 최종 정규직이 되는 3개월짜리 인턴십 채용입니다. 두 자릿수의 채용이 있는데요. 네. 국내 영업은 서울, 경기, 춘천, 대전, 창원, 포항 지역 그리고 마케팅은 서울, 생산관리 이천 공장에서 채용 소식이 오픈이 되었습니다. 국내 영업의 경우는 이제 지역 상권을 관리하거나 매출을 끌어올리기 위한
내가 담당하는 브랜치 그 지역 내에서의 로컬라이즈한 영업을 담당을 하게 될 네. 것으로 보이고요. 전공 무관이니까 솔직히 내가 취업에 대한 그런 좀 직무에 대한 그런 특화가 되어 있음이 없는 분들에게는 좋은 네.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케팅의 경우는 리서치와 데이터 분석인데 사회조사 분석사 2급이라든지 구글 애널리틱 자격이 있는 분들에게는 기회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네. 잘 챙겨보시고요. 생산관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생산관리입니다. 생산관리, 제조 그리고 QC와 QA와 관련된 업무들을 주로 담당을 하게 된다. 그 이후에 온라인 인적성과 1차와 2차 면접 끝에 최종 채용 전자 인턴으로 뽑히는 그런 채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쌤께서 보셨을 때 이번 채용 좀 특징이 있다면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 예, 일단은 뭐 네. 비수기인 1월 말에 채용이 오픈이 되었고 2월 초에 마감이 되는 것이며 네. 그리고 면접이 3월 중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음. 참 이게 또 애매한 게 3월 달에 몇몇 대기업들은 그래도 채용이 오픈이 될 텐데 어. 이 와중에 즉 서류 접수하는 와중에 면접까지 봐야 되는 좀 그런 부분들은 확실히 지원하실 분들을 뽑겠다라는 회사 측의 의지 좀 네. 우수 인재를 조금이라도 선점하겠다라는 뜻으로 좀 풀이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사실 회사 측은 2018년도 상반기 채용부터 영업과 마케팅 인력 중심으로 채용 인원을 전체 임직원의 10% 가까이를 채용하겠다라는 의지를 수차례 밝힌 바 네. 있습니다. 실제로 2018년도 기준으로 하이트 진로의 전 임직원 수가 3천여 명 정도였는데 그거의 10%니까 한 300여 명 정도의 채용을 지난 5년 넘게 꾸준히 채용을 이어왔다라는 점에서 보면 이번 두 자릿수의 채용은 적은 두 자릿수가 아니라 조금은 많은 두 자릿수 50명은 넘게 채용이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좀 희망적으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 자기소개서 첨삭의 1인자죠. 차쌤과 함께 하이트 진로 자기소개서 작성 가이드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1번 문항입니다. 본인의 성장 과정과 가치관 및 하이트 진로에 지원한 동기를 기술하십시오. 천자입니다. 이 누구나 좀 예시 답변을 가지고 있을 만한 좀 무난한 문항이잖아요. 네. 좀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지 그래도 팁을 주실까요? 이게 그러니까 원래 문항이 분리가 돼야 되는 네. 겁니다. 성장 과정과 가치관 따로, 지원 동기 따로 해도 되는데 이 두 네. 개를 같이 붙였다는 건 뭐 그냥 심플하게 생각하면 별 큰 의미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네. 어찌 보면 지원자가 생각하는 어떤 가치관적인 측면에 하이트 진로라는 회사가 추구하는 방향성, 사업 혹은 회사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에 대한 어떤 특징 이런 뭐 다양한 연계성이 될 만한 부분 중에 하나가 지원자의 가치관과 얼마나 얼라이먼트가 되는지 연관성이 있는지를 좀 보기 위함이 아닐까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일단은 성장 과정과 가치관을 한 400자 미만으로 한번 작성을 해보시고요. 네. 회사 지원 동기는 600여 자 정도 내외로 작성을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결국 성장 과정과 가치관은 하나의 키워드로서 나의 특징, 성장 과정을 거쳐오면서 나의 이러한 시그니처 되는 이러한 마인드, 가치관 이런 것들을 내가 함양하게 되었고 이러한 가치관을 추구하는 회사의 사업의 방향 혹은 회사 사업의 특징을 지원하려는 직무에서는 이렇게 소화를 해야 된다. 즉 내가 일을 대하는 자세로서도 이러한 마인드가 필요하지 않을까 쪽으로 이야기를 끌고 오는 게 좋겠습니다. 네. 식상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 드리면 성실함을 가치로 무기를 이어왔다면 그러한 성실한 자세로 회사의 사업이 영위되고 있고 지원 직무에서도 그런 자세로 담당 업무를 이해하고 접근한다면 어떠할까? 네. 나에게 좋은 기회여서 지원했다라는 식으로 이어지겠죠. 뭐 그렇다고 성실을 적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네. 예를 든 거니까요.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이 성장 과정과 가치관을 좀 키워드로서 정리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팁을 주셨습니다. 그럼 그 밖에도 작성할 때 유의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한 10분 중에 3분 정도는 술이 좋아요. 뭐 맥주가 좋아요. 하고 뭐 메로나의 이슬을 먹었는데 이런 콜라보 네. 어쩜 좋지. 그러니까 아이디어적인 그렇죠. 면. 이런 네. 부분들이 꽂힌 거죠. 왔다 이거죠. 나에게 왔다. 그런 어떤 뭐 좋아서 지원했다는 느낌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고요. 그게 만약에 통과가 돼도 면접 때 아마 좀 공격적인 질문을 받으시게 될 네. 겁니다. 적어주신 내용 말고 진짜 왜 지원했냐는 질문을 받기 싫으시다면 네. 잘 한번 판단해서 한번 내가 나와 회사와의 혹은 나와 직무 회사 이 삼각 혹은 이각 간의 연계성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조금은 진실성 있는 지원 의지가 뿜뿜인 내용으로 적혀지게 될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어서 2번 항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의 어려운 목표 또는 상황을 극복하여 이 새로운 것을 성취해본 경험에 대해서 기술하십시오. 마찬가지로 천자입니다. 좀 이것도 어려운 문항은 아니네요. 대체로 무난한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제 네. 수개월간 해보시니까 이런 문항이 오히려 좀 작성하기가 좀 네. 무난하지 않나 네. 이렇게 생각이 드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본인이 어떤 목표를 달성을 해야 된다. 어려운 목표라는 말을 하려면 목표가 무엇인지가 문단의 초반에 나와주는 게 네. 좋습니다. 단순히 그냥 캡스톤 디자인에 참여했을 때의 일이다 라든지 그냥 어디 공모전에 나갔을 때 일이다.
뭐 어떤 배경에 대한 설명이 너무 길어지면 곤란하니까 특정 배경에 대한 설명은 최대한 줄여주고 네. 그 당시에 목표를 밝힌 뒤 그 목표 달성에 어려울 수밖에 없었던 조건을 얘기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적은 인원으로 해야 되는 걸 수도 있고 짧은 시간 안에 이거를 목표를 달성해야 될 수도 있고 네. 내가 처음 시도하는 일이라 잘 모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라고 네. 접근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어려운 목표가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최소 한 가지나 두 가지의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했던 과정 그리고 결과는 당연히 목표 달성을 했고 교훈이 뭔지까지 이러한 일련의 큰 틀에 5가지의 틀에 맞게 내용을 잘 기재해 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 밖에도 이번 문항에서 좀 유의할 점이 있다면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이게 네. 글쎄요. 본인이 그 노력의 과정을 적어주는 건 좋은데 네. 과정을 너무 지엽적으로 많이 적어야 될 이유는 없는 겁니다. 어. 빼빼로 데이 날 빼빼로를 100개 팔기로 했는데 네. 200개 파는 게 추가 미션이었다면 100개를 팔할 때만 해도 가능했나 싶었지만 120개, 130개 다가오면서 좀 이렇게 이렇게 될 것 같은 느낌, 뭐 네. 이렇게 느낌이 오고 더 잘 될 거, 뭐 이런 식으로 너무 네. 안 중요한 얘기가 네. 담길 이유는 없거든요. 철저하게 100개까지는 이렇게 판매하기로 했고 초과 달성을 위해선 추가적인 목표를 하나 더 세웠고 계획을 네. 2가지를 더 추진을 해보았다. 쉽지 않았지만 시간이 투입된다면 네. 가능하다고 보았고 그래서 투입했고 결과가 나왔다. 뭐 이렇게 딱 정말 건조할 정도로 냉소적일 정도로 객관화해서 내용을 과정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과정을 너무 좀 진부하게 적으면 안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끝으로 3번 문항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입니다. 지원한 직무에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 사례 및 경험을 기술하시오. 마찬가지로 천자입니다. 3번 어떻게 작성 좋을까요, 쌤? 일단은 직무에 적합하다라는 걸 묻는 건 직무 지원 동기를 묻는 네. 겁니다. 내가 이 직무에 적합하다는 말을 하려면 이 직무가 뭐 하는 일인지에 대한 내용을 초반에 적어주는 게 좋습니다. 이 업무가 최근 너네 회사의 이 사업, 그게 맥주든 소주든 생수 사업이든 그 사업에 있어서 어떤 관련성이 있고 이러한 역할을 하고 이러한 업무 내용을 담당한다라는 부분을 초반에 한 적게는 2문장, 많게는 4문장 가까이 적어주시고요. 네. 이러한 업무를 잘 소화하는 데 필요한 조건인 무엇, 그게 지식이 될 수도 있고 관련 경험이나 경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적은 뒤 이제 나머지 그 부분을 갖추어왔던 나의 어떤 노력이나 특정한 성과를 냈던 경험이나 경력들을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꼭 그 경험이랑 경력이라는 게 엄청 직접적인 내용일 이유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데이터를 취급해야 될 마케터를 뽑는 분야에선 꼭 근무를 했던 데이터 서칭의 이력만이 답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 특정한 공모전이 될 수도 있고 교내에서 했던 특정한 활동에서도 단순한 데이터들이지만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했던 데이터 서칭의 경험들이 있다면 부끄러워 말고 적극적으로 기재를 해주실 때 너무 네. 길게가 아니라 콤팩트하게 목표, 그 데이터를 서칭했던 활동 내용, 네. 결과 이렇게 한 3문장 이내로만 짧게 2-3가지의 에피소드를 혹은 학업을 했던 공부했던 내용들 위주로도 추가를 한번 좀 해주신다면 마케팅을 지원하는 네. 분들의 예로서는 관련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나머지 직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내가 해당 업무에서 필요로 하는 게 뭔지를 알고 있고 그 역할 수행에 필요한 조건인 뭐 혹은 뭐와 뭐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준비해 왔다라고 말을 한 뒤 다음 문단에서 그 내용들을 채워나가는 것 이러한 구성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근데 보면 구체적인 사례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네. 어느 정도 구체적인 걸 말하는 걸까요? 글쎄요, 이게 결국 네. 면접 때 점검을 당할 것입니다. 네. 결국 면접 때 어. 질문을 받을 수 있는 수준만큼만 내용이 나와주는 게 네. 중요하니까요. 글쎄요, 에피소드 하나 기준으로 6문장 내외, 적으면 4문장 내외 정도의 길이로 보면 되겠고 네. 그 깊이감의 내용에선 나의 어떤 심리나 감정, 태도는 최대한 배제한 채 그냥 이러한 상황을 어느 기간 안에 완료를 네. 해야 했다라든지 이러한 내용을 한 학기 동안 학업을 이어왔다. 특히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한 내용들 중심으로 익혔고 학업 이후에는 이러한 활동들을 좀 더 이어나가면서 그 네. 분야에 대한 고관여 어떤 실력을 더 쌓을 수 있었다. 뭐 이렇게 말하면 한 3-4문장 정도의 길이가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네. 이 정도의 깊이감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자기소개서 작성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후 이어질 전형들과 관련해서도 좀 소개해 주실 사항이 있으시다고요? 예, 네. 면접이 2번 정도 열리는데요. 치밀하게 면접 대비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일단 1차 면접이 그간의 기억들을 보면, 그간의 기록들을 보면 이제 토론과 PT 면접이 있었습니다. 네. 1시간 대회로 진행되는 것이고 한 6명, 많게는 8명이 한 조를 이루어서 면접관 2명이나 3명 앞에서 토론이나 PT를 진행을 했는데요. 결국 직무 적합도에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지원 회사에 혹은 지원 직무와 관련된 연계 사업에 대한 배경을 제시해주고 그 부분에 맞게 특화된 토론이나 PT를
면접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네. 임원 면접의 경우는 역시 다대다 면접의 특징인데 많게는 최대 5명까지도 지원자가 한 장소에 들어가서 혹은 온라인상에서 면접을 진행을 했었었고 네. 인성과 구조화 면접, 조직 적합성에 대한 면접들이 있었다는 것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네. 이 회사 하면 또 이제 음주 면접이 공통적으로 유행을 했던 것이 특징입니다. 엔데믹 이후에 음주 면접이 부활될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 오픈이 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면접 전형에서 알아두면 좋을 만한 좀 포인트 정도 말씀을 해주실까요? 예, 회사의 자소서의 네. 내용도 그렇고요. 특정한 구체적인 경험을 적으라는 다른 문항들도 보면 결국 네. 지원하려는 직무 혹은 지원하려는 사업과 지원자와의 연관성을 좀 중시하는 회사라는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단순히 내가 좋고 내가 좋은데 뭐 어떻게 해요? 뭐 이런 느낌보다는 이 분야에 필요로 하는 사람, 네. 조건, 그게 나에게 있다라는 쪽으로 접근해 주면 좋겠고요. 음주 면접에 대해서도 많이들 궁금해하실 텐데 엄청 많은 음주량을 측정하라는 게 아니라 주류 문화를 선도하는 기업의 구성원이라면 음주에 대해서 혹은 술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어떤 기준, 생각들이 있는지를 편안한 자리에서 묻는 전형들이니까 너무 과감하시거나 좀 실수 없이 그냥 이런 전형도 이 회사만의 문화라고 네. 이해하시면서 접근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좀 과해지기 쉬울 것 같아요. 글쎄요, PD님의 멘트 같은데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 하이트 진로의 2023년 채용 연경 인턴에 지원하시는 분들에게 좀 응원의 한마디 해주실까요? 네, 이 회사의 그 기출 임원 면접 질문이 뭐냐면 10년 뒤에 본인은 뭐 하고 있을 거냐라는 네. 질문이 있습니다. 네. 회사는 한 번의 인재를 좀 길게 보고 오랜 기간 기여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뽑겠다라는 의지, 그 지원자 자체에 포커스를 두는 그런 대표적인 기업이니까 네. 본인의 강점을 믿고 지원 직무에 적극적으로 지원하시는 것 꼭 중요하니까 한번 지원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트러스턴 컨설팅의 차재영 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의 채용 톡톡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같은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톡톡.